옷 갈아입어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근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뭐 언제 그 옷을 언제 입었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잠깐만 내가 이게 일주일 됐나? 3일 됐나? 안녕하세요.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김태윤입니다. 저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네. 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테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김태윤이고요. X세대로 태어나서 지금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네. 그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셔서 아이들 자녀 교육에 더 관심이 많으신 건가요? 원래부터 많으셨던 거예요? 반반인 것 같아요. 음. 예, 최근에 또 이제 입시 설명회 이제 학교에서 하더라고요. 거기 갔었는데 옛날에 제가 입시 치를 때는 그냥 공부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모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형이 지금 4개가 됐더라고요. 수시 전형, 논술 전형, 뭐 학생부 종합 전형, 뭐 수능 전형 해가지고 한 4가지가 되더라고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부모도 힘들어요. 아이들도 힘들어요. 힘든데. 네, 그 대학 진학, 뭐 학업 성적을 높이는 법 여기에 앞서서 유대인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책도 네. 좀 그런 내용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쪽에 관심을 이렇게 가지게 되신 거예요? 제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 항상 성공의 정점에는 다 유대인들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종교까지. 네네. 뭐 스타벅스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 구글 이런 데도 다 대부분 창업자이거나 그다음 현재 이제 최고 경자들이 대부분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는 유대인의 창의성에 관심 가지게 됐고 또 자녀 교육과 연결해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 아이비리그라고 아시죠? 네네. 미국 유명한 동부권에 있는 대학들인데 우리나라가 입학한 사람들 44% 학생들이 이제 중도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공부를 약간 그러니까 배운다는 생각으로 들어간 거. 우리는 약간 입시로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 약간 그 마지막 결승라인 통과하면 우리는 이제 야 해냈다 이렇게 약간 퍼지고 약간 뭔가 이제 그 목적 의식이 좀 떨어지는 거죠. 또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성적이 이제 뭐 공부를 잘했으니까 성적이 높고 그래서 학교는 들어갔는데 대학교의 공부는 정말 그 학문이 좋아서 들고 파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성이 안 맞네? 그렇죠. 내가 하려고 했던 공부하고 결이 다르네? 그렇죠. 재미가 없네? 그렇죠.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약간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사회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딱 가려고 하는 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같이 공부하는 게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하브르타로 같이 1대1로 같이 뭐 질문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독서실에서 이렇게 혼자 고시원생 하듯이 공부를 하잖아요. 꽉 막힌 곳에서. 네, 도서관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조금 소홀하게 되는 거죠. 온리 이제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그런 코워크하는 그런 프로젝트적인 거를 어렸을 때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학교가 결국은 같이 프로젝트성 그런 과제가 많거든요. 그런 데서 또 두각을 발휘하는 거고 그런 데서 조금 우리가 좀 소홀한 그런 학생들 그런 재능이 좀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막힘을 경험하는 거죠. 아이들이 팀 과제를 굉장히 싫어해요. 팀 과제 준다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개별 과제 하자.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좀 그런 맥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정 맞추기 쉽지 않아요. 누구는 열심히 하는데 쟤는 하지 않아요. 똑같이 성적 받는 게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느껴져요. 저 친구하고는 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아요. 이런 식의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대학교에 들어와서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려고 이제 하니까 힘든 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창업을 많이 하거든요. 창업의 민족이거든요. 그 들여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하브르타 했던 친구랑 같이 공동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간관계가 어렸을 때부터 단순하게 공부 플러스 뭔가 저 비즈니스 영역까지 같이 이제 뭔가 확장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죠. 공부 따로, 학교 따로, 뭐 이렇게 개인 생활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하브르타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네. 하브르타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브르타라는 거는 이제 1대1로 서로 이제 그 질문과 토론을 하는 문화인데 자기가 이제 질문을 하면 답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서로 이제 갑론을박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때로는 이제 그 주장을 바꾸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격하다가 수비하다가 또 이제 내가 다시 수비를 하게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제 역지사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질문하는 능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책에서도 하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이 잘 좀 끌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성공의 후면을 보면은 항상 그 지지하고 응원하는 부모들이 있었거든요. 랍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스승으로부터 많이 배웠고 동료로부터 더 많이 배웠고 그 학생들로부터 가장 많이 배웠다. 그 랍비가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항상 수업을 가게 되면 학생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하면 바로 답을 던져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 질문을 하면은
부모든 랍비든 교수든 또 질문을 던져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유명한 뭐 미국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왕이 어느 시대에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이제 물어보면 우리 같은 경우 그냥 그거 뭐 조선시대 16대 왕이잖아 이렇게 바로 답을 주잖아요. 네네. 근데 유대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때 그분이 뭐 법률적으로 뭔가 좀 우리 행정법을 좀 바꾸신 분이지 않니? 약간 이런 중에 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약간 힌트를 주는데 답을 주지 않는 거죠.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 행정 관련돼서 봤던 법을 바꾼 사람, 뭐 도량을 바꾼 사람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최근에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세상 바뀌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리드하는 또 함께 가는 부모로서 함께 좀 뭔가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암기하고 외우는 게 방점을 둔다면 유대인들은 약간 의미와 과정을 좀 중시하거든요. 자녀한테 맞다오 셰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마타오 셰프? 맞다오 셰프. 그게 무슨 뭐냐면 뜻이에요? 네 생각은 뭐니? 이런 아. 뜻이거든요. 나를 존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네 생각은 뭐니 물어보고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사가 나한테 자네 생각은 뭔가라고 물어볼 때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제 주인의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는 아이들한테 자녀가 아니고 뭔가 그런 질문의 수평적인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거고 상사도 인정하는 거죠. 그럴수록 이제 더 많은 이제 주인의식이 생기고 이제 창의성이 생기는 거죠.